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강으로 가는 것 같죠? 자, 오늘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려볼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재명 도지사가 해줌에, 사회, 경기도 내에 좀 부패, 그 다음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경기도 양주의 그 계곡 있죠. 여름마다 사람들이, 일본하고 현재 무역 분쟁 때문에 일본 관광도 안 가는데, 그렇다면 국내 여행이라도 가야 되는데 국내 여행도 안 가. 왜? 바가지 요금도 많고 계곡을 불법 점거하고 마음대로 좀 편하게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양주 이번에 현장 그 방문해서 보셨듯이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피서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나름대로 논리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대화는 통하지 않았죠. 자, 저는요, 좀 약간 이재명 도지사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탐욕적인 인간이고, 인간이라면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법이 있다면 그 법의 구멍, 그다음에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법의 집행이 경하거나 약하면 그 법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목표, 꿈이 뭐였냐면, 이런 여름에 그 계곡 좋은 목 좋은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불법 점유하고 이런 백숙도 팔고 가금을도 설치해 가지고 단속도 안 하는 것 같고 거기서 영업도 하고 음식 장사도 하고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 어떤 경매라든가 어떻게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산이나 어떤 계곡 주변에 딱 나오면 낙찰 받아가지고 나도 거기서 여름에 한번 영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는 한번 공부도 했어요. 계곡 주변이라든가 야산에 딱 나온 거 있으면 공부를 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낙찰까지 받았어.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 때문에 불법 계곡 영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캠프 야외 캠프 요즘에 캠프 많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돌려볼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이재명 도지사 때문에 불법 영업 못하니까 불법 점거 못하니까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망할 뻔했다. 그렇습니다. 아마 저같이 탐욕적이거나 어떤 법의 집행의 미비함, 그 다음에 이런 탈법, 구멍을 활용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불법 단속이나 가금을 철거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재명 도지사한테 화를 내거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틀린 건 아니야. 왜냐? 아무리 불법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터치를 안 했거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게 그냥 수십 년 동안 이어오니까 하나의 관습처럼 그냥 피서 오는 국민들, 피서객들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로 개념을 삼았지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화로 나선 사람들이 2천만 원이면 누구나 다 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오히려 반박 논리로 펴지 않습니까? 서민 중에 2천만 원만 있으면 이 계곡에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야. 왜? 방치되어 있고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탐욕적이거나 저같이 탐욕적이거나 어떤 계곡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땅을 잡아가지고 장사해도 건들지 않구나. 국가에서 수십 년 동안 그냥 영업을 허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두 눈독 들이고 아마 그 장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밝혀졌듯이 권리금 불법 영업이긴 하지만 워낙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1억 3천만 원이라는 권리금을 주고 불법 계곡 점유 그 가건물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억 3천만 원 권리금 주고 들어온 사람은 이재명 때문에 아예 인생 다 날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스스로 불법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간 거야. 왜?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거든. 뉴스에서 백숙 20만 원, 15만 원 그날 그랬죠. 나는 백숙 7만 원에 판다. 그런 논리를 폈죠. 이런 식인 거야.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정도로 마음 먹고 땅까지 낙찰받을 정도면 이것이 얼마나 노다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탐욕적인 전국의 탐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두 눈 부릅뜨고 계곡 이런 주변 사람들 많이 찾는 이거 두 눈 부릅뜨고 보겠습니까? 이재명 의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거기다 뭐라도 하나 설치했다. 돈 들어갔겠죠. 다 날렸겠죠. 이재명 도지사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기도청 쪽에서 그다지 크게 단속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태료도 고만고만하게 매기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가 트위터에 이 불법 개국 무단 점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트위터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마 과태료를 최고 액수를 매긴 것 같아. 과태료 매길 수 있는 최고 금액 2천만 원이나 벌금도 매기고 과태료도 매기고 강제집행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날 현장에 갔을 때 불도저 포크레인이 있었죠. 그것이 이재명 도지사가 동원을 하러 간 게 아니라 2천만 원이라는 초고강도 과태료를 매기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가금을 철거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자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그 지역을 선택한 것 같고, 경기 지역 곳곳에 얼마나 많은 계곡에 이렇게 불법 점유를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소리는요, 조금 욕심있고 탐욕적인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계곡, 피서지를 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그런 지역을 찾아가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철거를 하는, 그나마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철거를 하는 액션을 취하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약간 고성이 오가고가고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이런 불법이 자행됐고 이것이 하나의 만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예는 불가능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1350만 명의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그런 행정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차라리 특화거리라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하시라. 제가 왜 계속 두 개의 연속 이재명 도지사 이 영상을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 계곡 불법 점유를 대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행정 업무 추진력, 용기, 그 다음에 현장 행정, 이런 것도 상당히 모범적이고 이재명다운 그런 모습이 약간 감동스러움도 있지만, 그럼 계곡 주변 땅 나와가지고 땅 사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는 나가리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시를 했죠. 내년 여름까지는 단 한 군데도 경기도에는 이런 가설물 건축물이 있지 않게끔 하겠다. 그리고 초고강도로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좀 마음은 아프지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연구까지 했다니까요. 저수지 주변 땅, 그 다음에 계곡 주변 땅, 아마 투자 고민하셨던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 영업 국가에서 컨트롤 하지 않거든. 대충 하거든.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것 그대로입니다. 법률 제정해놓고 안 지켜요. 뭐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래서 심지어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냥 걔들 이대로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단속 안 하겠지. 대충 과태료 매기고 말겠지. 그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을 한번 토론해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내가 1억 3천만 원이나 권리금을 주고 돌아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불법이 정당화 돼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법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거나 구멍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게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아마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사악한 인간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철퇴를 내리는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 내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즉 그런 교훈을 저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부동산 불법 거래입니다. 자, 이것은요, 참 걱정인데,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주택을 갖고 있고 자기 집 하나로 어떤 재산 증식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요동치지 않으니까 노래인데, 현재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단속이 아마 속으로는 불쾌한 사람이 아마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싫다는 소리는 못 하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 하는 게 응원을 해. 근데 속으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 출마하면 안 뽑아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공공주택 20만 원을 건설한다든가, 특히 불법 투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씨발, 이거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재명이가.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 이재명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너무 자세하니까 한번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 전매, 그 다음에 다운 계약서, 그 다음에 전매기간 제한을 위반해서, 전매기한 위반이라든가, 부동산 다운 거래 계약서, 그 다음에, 특수관계, 친척이라든가,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위장이혼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부동산 청약을 하거나 당첨을 받은 사람들한테 얼마였습니까? 5억 6천만 원이라는 과태료 중에 최고가를 매겼죠. 이재명 도지사는 이 과태료 매길 때 적당한 걸 매기지 않는다고 하죠. 자기는 매길 수 있는 과태료 최고 액수 항상, 형사처벌도 최고 형량, 이런 불법에는 엄단하겠다. 근데 저는 또 속으로 또 뜨끔했죠. 왜냐면 제가 또 당사자니까. 제가 부동산 불법 거래 매매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친척들도 다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투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불법 전매하고 다운 거래 계약서하고 전매 제한 위반하고 가족 간 특수 거래하고 다 합니다. 이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게 그냥 불법이라고 하시지만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이렇게 부동산 청약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뭐 짧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청약 그 시장에 당첨이 되면 떴다방이 많이 뜨죠. 그러면 당첨된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프리미엄 현금을 얼마 줄 테니까 나한테 부장계약서 팔아라 해가지고 현장에서 돈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그 계약서를 대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내내 6개월이면 6개월, 1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2년 동안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돈으로 한 3억 있다. 그러면 이런 3천만 원이 프리미엄이다. 그러면 10개 정도 현장에서 쌀다방에서 사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라든가 현금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봉투를 주고 분양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1년 후, 3년 후 되면 이 분양계약서가 처음에는 프리미엄이 3천만 원이지만 1년 후면 이게 얼마가 돼 있다? 1억으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 7천만 원이 차익이죠. 7천만 원이 아까 10개를 샀죠. 7천만 원 곱하기 10개. 그럼 얼마입니까? 7억이죠. 그러면 1년이나 2년 후에 7억을 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걸 이용해서 투자라는 명목으로 다들 하고 있죠. 부동산 투자 카페 가보면 수십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다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스템인데,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거 단속하고 투자하고 투기를 경기선도 뭐 하지만 이런 거 다 단속하겠다. 얼마나 이재명이가 꼴보기 싫겠습니까?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으로 된다고 할 때 과연 기득권 세력들, 이런 불법 투기라든가 투자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이를 지지할 것인가? 사회주의자 같은 이런 이재명이를 지지할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꼭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재명이가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이런 기득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을 통해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유일한 재산인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부동산을 통한 어떤 불로소득 창출을 막을 때 이 사람들 과연 이재명의 이런 정책을 응원할 것인가?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씩씩대면서 겉으로는 이재명이가 하는 일이 맞기 때문에 욕도 못하고 아마 엄청난 갈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몇 가지 더 말씀 드려볼 게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 때 해결 방안으로 남북 간의 남북 간의 경제협력 평화가 해결 방법으로 제시를 했을 때 많은 수구 꼴통들이라든가 보수 세력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해 대응 방안 해법으로 제시할 때 코웃음을 쳤죠. 고작 제시하는 게 남북 평화 문제, 경제 협력이었냐 이러면서 문재인을 엄청 공격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의 무슨 소재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이렇게 남북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한 대안 제시, 그때 당시에는 많은 코웃음을 쳤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해법 제시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요? 찬성을 할까요?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지사고 경기도 북부에 대한 예정이 남다르죠. 그리고 경기도 북부가 헤쳐나갈 활로
유일한 탈출구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런 남북 평화 경제 협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극 찬성하고 입장이에요. 이재명 도지사는. 그래서 엊그제도 말했죠. 경제활로 탈출구, 강북의 탈출구로는 남북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서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돼서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다시 활력을 찾는 거죠. 물류 거점 시설을 확충했죠. 이것처럼 이재명 도지사는 남북 교류 협력이 일본의 타겟 수단이다. 보복 타겟 수단이다. 남북 간의 이런 경제 협력이라든가 평화 증진 이런 것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대일 무역 보복이라든가 이런 무역 분쟁의 탈출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도. 그리고 뭐 소재 산업이라든가 부품 산업에다가 당연히 투자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가 남북 경제 협력을 강화해서 서로 다투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북한과 이렇게 으르렁 대면은 그 자체가 기회비용인 거야. 투자도 감소하고 우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도 안 돼.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저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이 대북관계, 남북 간의 평화협력 경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8.15 특사도 그렇고 그 전에도 뭐 국무회의에서도 말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웃었죠. 고작 내놓는 게 그거였냐.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법인 것은 맞아요. 뭐 조지 소로스인가요? 걔도 일본은 무너져가는 국가고 북한에다가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말했죠. 조지 소로스가 아니고 짐 로저스인가요? 하여튼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북한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미사일 발사라든가 약간 경색 국면이 있긴 한데 이재명 도지사도 현재 북한의 경제 수장들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자주 만나고 있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남북 간의 이런 경색을 뚫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의 이런 경제 협력 관계를 우리가 뭐 비토하고 잘못되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도 승부해야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도지사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개성공단이라든가 남북 평화 협력을 통해서 그 길 하는 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재명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남북 평화 협력 체제를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그저께 파주의 개성공단 복합 물류단지 조성, 물류 거점 시설 확보 공사에 참석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개국 불법 점유, 그 다음에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분양권 전매라든가 다운계약사 등 여러 불법 사항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응징, 거기에 대한 저의 반성,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